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포맷으로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준비하면 너는 시각적 데이터만 신경을 쓰냐 이런 댓글이 달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약간 이런 시각 데이터가 있어야지 또 주목도 끌고 집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포맷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놀친소, 놀이터 친구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저랑 여러 번 이야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이 저한테는 놀이터거든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취미를 즐긴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이 시청자분들을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아주시는 댓글을 거의 진짜 모두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댓글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진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달아주시는 댓글을 보고 참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저 혼자만 또 배울 수 없잖아요. 또 같이 놀이터에 놀러온 친구들한테 이 내용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포맷을 하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주제는 아파치입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 제가 아파치 도입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좀 어필을 했는데요. 그때 많은 또 다른 편에 있는 친구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줬어요. 너가 교리나 그런 아파치의 테크니컬한 그런 스펙들 그리고 뭐 전술 이런 걸 알고 떠드냐 이제 이런 댓글이 많았거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으니까 그 내용 한번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어제 저의 의견과 반대편에 서 있는 친구들의 그런 의견을 또 전달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택한 댓글은 그 두잇185님의 댓글입니다. 저도 이 분이 달아주시는 댓글은 꾸준히 이 체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아주시는 댓글 레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어제 그 아파치와 관련된 이 내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편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 링크 16이 멈티에서 사용을 한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멈티에서 사용하는 뭐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통신 아키텍처가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웨이브폼 생성 기법이 전혀 다르고 뭐 링크 16을 압도한다. 이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링크 16으로는 이 뭐 영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멈티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 링크는 링크 16에서 사용하는 채널 센터의 사용뿐만 아니라 대역폭을 함께 활용한다. 이거 맞고요. 그리고 센서 연동은 아예 링크 16과 구분되는 물리적 특성을 갖는다. 이것도 맞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멈티에서 LOI라는 그런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에 따라 이제 뭐 컨트롤하는 그런 내용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멈티와 링크 16은 서로 나토 표준이 부여되어 있다. 맞고요. 그래서 아파치가 링크 16으로 멈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치의 링크 16과 함께 멈티 전용 데이터 링크가 별도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도 맞아요. 영상 데이터나 뭐 속도나 그 용량이 빠른 것들은 이제 별도 링크 있거든요. 그거 좀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산 전술 데이터 링크 이것도 설명하시는데 이 위에 부분들 설명하면은 이제 대부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저도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을 뭐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뭐 무선 통신 관련 자격증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아주 전문가급은 아니지만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간단히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링크 16으로 멈티를 컨트롤 하는가? 이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친구 말이 맞고요.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왜 안 되냐?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멈티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유는 이제 영상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링크 16에서 사용하는 UHF 기반의 그런 주파수는 이 데이터를 조금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간단히 고용량 데이터 전송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멈티에서 UAV를 컨트롤하는 내용들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이거를 그 레벨이 있거든요. 이거를 상호 운용성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쪽 이제 내용인데요. 유인기와 무인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보, 데이터량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레벨이 달라져요. 그래서 총 5단계가 있고요.
1번에서 5번으로 갈수록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송량이 필요로 됩니다. 그래서 레벨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레벨 1은 무인기에서 유인기 쪽으로 정보 수집 감시 데이터, 그러니까 레벨이 제일 낮은 이런 수준의 데이터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레벨 2부터는 좀 달라지는데요. 레벨 2는 무인기에서 유인기 쪽으로 그 비디오 피드를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인기에서 이제 카메라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그 무인기가 보고 있는 그 비디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디오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송량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 16에서 사용하는 UHF 기반의 그런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3는 이제 유인기가 무인기를 컨트롤하는 레벨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뭐 조종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4에 가면은 유인기에서 UAV, 즉 무인기의 웨이포인트도 찍고 센서 관련된 것도 컨트롤하고, 특히 이제 무장 시스템을 건들기 시작하거든요. 웨이포인트도 찍고 뭐 센서 같은 것도 확인을 해서 그 적을 공격하거나 이제 작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레벨 5인데요. 레벨 5는 위에서 언급된 데이터를 모두 컨트롤 하는데, 이제 특이점은 그 이착륙을 추가해서 레벨 4까지의 내용들을 컨트롤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레벨입니다. 무인기와 유인기 사이, 즉 멈티 이 운영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비디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 여기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링크 16에서 사용하는 UHF의 그런 프리퀀시는 쓰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파수는. 그러면은 멈티에서는 무슨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는가 궁금하잖아요. 미국 쪽은 이게 TCDL, 그러니까 전술 공용 데이터 링크라고 KU 밴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KU 밴드가 뭐냐면 이 위성 통신을 할 때 쓰는 그 주파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에서 18GHz로 되게 고주파예요. 아무래도 고주파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량이 상당히 크겠죠. 그리고 동시에 링크 16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링크 16은 이제 UHF 훨씬 낮은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두입 115 친구도 얘기를 했는데요. 주파수를 명시적으로 구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밴드에서 지금 주파수가 좀 나눠져 있지만은 각 통신 링크가 사용하는 거는 딱 특정 주파수만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UHF는 아까 채널 중심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다 채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유는 이 한 채널만 사용하다가 그 채널에 문제가 있으면은 중요한 순간에 데이터 전송을 또 할 수 없고, 또 한 채널을 쭉 사용하다 보면은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16 같은 경우는 총 51개의 주파수 채널을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채널을 사용을 해도 호핑이라는 이런 기능을 쓰는데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1번 채널에서 내가 뭐 데이터를 주고 받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번을 쓰다가 갑자기 뭐 7번으로 이렇게 폴짝 뛰어가요. 그러니까 메뚜기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거, 그런 거를 연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번 채널 1을 쓰다가 채널 21을 쓰고, 뭐 채널 17을 쓰다가 4를 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데이터 전송량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정보들이 아무래도 동영상 정보나 이런 데이터들이 아니고 항공기, 함정, 그리고 뭐 지휘관의 정보들, 전투기관의 위치 정보나 그리고 뭐 적군의 움직임, 이런 정보들 비교적 저용량이 필요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량이 크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KU 밴드는 동영상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수십에서 수백 메가bps, 계속 뭐 기가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정도, 얘보다는 훨씬 높죠. 이 정도는 돼야지 동영상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링크 16의 데이터 전송량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고해상도, 즉 무인기에서 보내는 동영상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를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나와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멈티에서는 링크 16 쓰는 거 아니고 그 TCDL 사용한다, 이거 친구 말이 맞고요. 그러면은 링크 16과 왜 달라지는가 설명했죠. 컨트롤하는 데이터 양이 달라진다. 특히 용량이 높은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반응 속도도 사실 달라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뭐 레이턴시랑 관련된 얘기긴 한데, 무인기가 날아가서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해서 야 이거 무기 날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급박한 순간에 이 속도가 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 속도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링크 16과는 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조사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저희 놀이터에서 노는 사람들끼리는 이 정도 데이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들어가는 이제 통신 내용들은 댓글 보니까 또 통신에 관련된 전문가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또 누군가 달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에서 커뮤니티 관련된 기능들을 강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예상하건대 이 네이버 카페 이런 수준으로 서로 이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포맷 계속 유지를 하면 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른 전문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댓글로 확인한 전문가들 상당히 많은데요, 드론 관련되신 분 있고요, 탄약 관련되신 분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 뭐 수상까지 하신 분들 있고요, 그리고 뭐 저도 뭐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이나 뭐 이런 통신 살짝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 관점의 뭐 패키지 이런 거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큰 기업들이 움직이는 절차나 프로세스 이런 거 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뭐 놀이터에는 되게 놀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뒤처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그런 친구들의 중간쯤에 서서 이 완충작용을 해서 다 같이 놀기 좋은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 이런 목표로 놀친소 이런 코너를 계속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제 그 아파치 관련해서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입장들을 좀 많이 대변해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놀친소 시리즈를 이용해서 아파치 부분 좀 더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교리나 이런 거는 좀 빼려고 해요. 뭐 교리나 이런 거는 제가 엔지니어지 뭐 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 정도만 하고요,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의 댓글 내용만 좀 뽑아서 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긴 시간 좀 할애해서 좋은 내용 댓글 달아주신 내 친구 두잇185 고맙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